자, 풀어보자. 1번에 2번 봐보자. 다른 반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 봐보자. 1번에 2번. 미시 세개의 공간 규모는 나노미터 단위와 미터 단위가 아니고 미터 단위는 그냥 뭐냐? 이게 그냥 정보 그대로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야? 9제곱미터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터 단위는 거시가 아니야. 미시가 아니고 얘 거시고 얘가 미시고. 알았지? 그래서 2번은 틀렸어. 1번,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서 한번 봐보자. 기본량의 단위는 국내 단위계가 아니고 국제, 그지? 국제 단위야. 기본량은. 그래서 4번에서 한번 틀렸어. 그 다음에 다른 반에서 많이 틀렸던 게 2번 문제. 11쪽 2번 문제 봐보자. 과거에는 천체 모양 변화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지, 그렇지? 태양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6시에 떠가지고 18시에 지잖아, 그렇지? 이런 걸로 시간을 쟀었지. 2번 세중 원자 시계를 이용하면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지, 그렇지? 3번 봐보자. 빛의 광도가 일정함을 이용해서 빛의 밝기는 일정하잖아, 그지? 틀렸어. 그럼 뭐가 일정하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그 다음에 GPS를 이용해서 지도 앱 사용으로 모르는 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됐지. 최근 발견된 우주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 규모가 넓어졌고. 그 다음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게 4번이거든. 4번의 기억. 4번 시간은 분이다. 기본 단위가. 맞았나 틀렸나? 초지, 그지? 기억 틀렸고. 초지. 니은, 뭐, 어떤 거? 킬로그램. 니은 킬로그램이야. 그래서 틀렸어. 디귿만 맞았다. 각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는 고유한 양이 맞았어. 그지?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2쪽으로 가보자. 측정. 예, 측정을 해보자. 자, 물질의 질량, 길이, 부피 등 어떤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한다. 어떤 대상은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해서 수치와 단위로 값을 낸 거다. 여기 한번 봐보자. 선생님 몸무게가 67kg인데 사실 자세히 재면 67.54282012kg이야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것도 내가 어립 잡은 거고 저기 무한소수야 사실, 그지? 그리고 킬로그램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잴 거란 말이야. 내가 저울을 가져와가지고 저울 눈금이 킬로그램 단위인 1kg 단위인 눈금이 있는 저울을 가져와서 재보고, 그 다음에 0.1kg 단위인 저울을 가져와서 재보고 0.01kg 단위의 저울을 가져와서 재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눈금마다 이 눈금을 가져오면 얘가 67kg을 표시해 줄 거고, 이 눈금을 가져오면 67.5kg이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 이 눈금 가져오면 67.54kg 이렇게 표시할 거란 말이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내 질량을 눈금이 다른 걸로 가져오면은 그걸 측정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눈금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인 눈금 단위를 마이크로그램인 눈금 단위를 가져오면은 너무 TMI인 거지. 그치? 너 몸무게 얼마야? 그러니까 내 몸무게 67.5428 이쪽에 중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정밀하고 정확한 측정은 과학기술의 기초이자 필수다. 자, 그럼 봐봐. 자, 내가 이제 요만큼의 그 종이를 길이를 잴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보니까 그냥 똑같이 10.5428 이렇게 해가지고 센티미터 나온 거야. 알았지? 그래서 1cm 눈금인 자로 재보면 얘가 10cm랑 11cm 사이로 측정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0.1cm 자를 가져오면 얘가 10.5cm에서 10.6cm 사이로 나올 거지. 그리고 얘를 0.01cm로 재보면 10.54부터 54cm, 10.55cm 사이로 나올 거야. 그지? 맞지? 그래서 무엇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오케이. 그래서 어림 잡는단 말이 뭐냐? 대충 해야 돼.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키 물어보면 100에서 200 사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80인치, 170인치 모르잖아. 그래서 어림 잡으면 어떻게 하냐? 이 중간 대충 잡아가지고 한 10.5cm 정도 된다. 자, 그러면 0.1cm짜리에서 요 중간 범위일 거니까 그러면 10.5cm 정도 될 거다. 알았지? 이 자에서는 요 둘 사이 범위니까 10.545cm 정도 될 거다. 그러면 눈곱이 작아질수록 원래 정보랑 어때? 거의 가까워지지? 자,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어림이라고 불러. 알았지? 책 왼쪽 잠깐 봐보자. 왼쪽에 눈금이 있기를 잠깐 보면 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눈금이 여기가 75ml거든? 이거 여기가 76ml인데 근데 지금 물이 딱 요 정도 차 있단 말이야 지금.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 부피 읽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가 있지? 그지? 이게 무릎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오케이. 그랬을 때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가운데를 읽어야 돼. 오케이. 책을 한번 봐볼게. 측정하는 양이 측정 도구 누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측정 도구의 눈금 사이를 10등분해 가지고 읽는다. 근데 10등분 불가능해. 말이 돼. 알았지? 거의 가운데 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75와 76 사이의 경우에 10등분을 어떻게 하지? 아무튼 해가지고 중간 얼마? 75.5를 읽는다.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10등분 할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지? 말이 안 돼요. 대충 읽어야 돼. 그게 어림이야. 그래서 어림 가보자. 측정 경험, 과학적 사고 과정,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을 한다. 어림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와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 10cm 눈금만 있는 걸로 가져오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렇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선택도 잘해야 돼. 내가 이거 측정하려고 1m 눈금에 있는 자를 가져와 버리면 측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가져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림으로 그 양을 가늠할 수 있어야 측정값의 의미를 옳게 판단할 수 있다. 측정 표준. 어떠한 양을 측정하는 기준을 쓰기 위하여 단위를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는 측정 기기, 측정 방법 체계를 정한 것이다. 자, 그래서 길이를 보니까 저번에 수업했다. 적도랑 북극을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00km로 정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1m는 10,000km를 얼마로 나누면 되냐? 10,000 그리고 공세개 키로 그 다음에 만 이렇게. 그래서 1000만 미터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1m 나오지. 이해됐지?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 극지방에서 적도까지가 1000만 킬로미터인데 1000만으로 나누면 그게 1m다. 그래서 그걸 미터 공기를 제작했다. 알았죠? 근데 요즘은 별로 쓸모가 없더라. 자, 오른쪽으로 그래서 1875년도에 국제사회의 도량형을 통일해가지고 미터 휴박을 맺은 다음에 미터 공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다. 알았지? 근데 어제도 말했다시피 1875년이면 2차 세계대전 초입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싸우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 그래서 미터 공기를 제작하면서 수출입이 쉬워졌고 수출입이 쉬워지면
개방이 안 된 국가는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고 개방된 국가는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니까. 알았지? 그래서 국가 간 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현대의 교훈이다. 어떻게 보면은 개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알았지? 상대적으로 못 살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는 잘 살아. 상대적으로 못 살 수 있어도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여러분이 요즘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 거지. 용돈 2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주변 친구들보다는 못 살지. 그래서 불만이 많이 쌓여 나라 안에.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이 중국의 회사에 기업에 취업을 하면, 중국 회사에 취업을 하면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 이 사람이 더 잘 사는 건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거지. 그래서 개방을 하면 상대적으로 못 살 수 있어. 알았지? 근데 둘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아. 뭐를 선택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승윤이가 봤을 때는 뭐가 더 나은 거 같냐? 자기 친구들 중에서 못 사는 거랑, 얘는 회사 다니니까 자기 친구들보다 잘 살잖아. 내 월급은 7배 차이 나. 앞에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 했어? 조선은 놀러 갔지. 폐쇄해가지고. 조선은 놀러 갔지. 그래서 나라가 작살났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나라가 작살나고, 하지만 나라 안은 평안해. 이렇게 가면 나라는 시끄럽지만, 그지? 둘이 싸웠을 때는 얘가 이기겠지. 그지? 참 그게 쉽지 않네. 그래서 1875년도에 이제 그 식민지 작업이 잘 되다 보니까 식민지에서 생산한 게 국내에서도 쓰려면 길이가 딱딱 맞아야 돼서, 그래서 이때 단위를 조정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발전하려고 조정한 게 아니야. 착취를 잘하려고. 좀 그렇지. 원래 불편해. 원래 진실은. 자, 현대에 와서 현대에 보니까 빛의 속도가 299 792 그 다음에 458 미터를 1초 만에 가니까, 그래서 1미터에는 299 792 458분의 1초 걸리지. 이걸 이용해서 1m를 정했다. 자, 측정 표준이 필요한 까닭,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연구자 사이의 소통, 그리고 이렇게 되면 수출입이 되게 좋아서, 우리 다이소에 물건 싼 거 사잖아. 그 다이소 다 어디서 만들었어? 중국에서 만든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싸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렇게 싸게 쓰고 비싼 치킨 같은 거 사 먹거나 친구들하고 PC방 가거나, 그지? 예쁜 거 사거나 그럴 수 있지, 그지? 자, 그런 식으로 이 표준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 활용해 보자. 실내 공기 청정기 질을 측정하면은 뭐 위세, 먼지, 수분해, 이제 공기, 미터 세제곱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몰수, 미세먼지 몰수분해, 혹은 미세먼지 질량 나누기 퍼 공기의 1m 세제곱, 이런 식으로 농도를 표기하죠. 그죠? 입자수나 질량으로 표기해요, 농도를. 그 다음에 층간소음은 이제 데시벨로, 맞죠? 데시벨로 측정하고요. 도시 이것도 먼지 이런 식으로 쓰고, 식품 속 첨가물, 우리 보면 그 캔통에 보면은 당분 몇 그램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당류 몇 그램. 그다음 이제 스포츠 선수의 약물 검사,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의 건강 상태 체험 같은 거. 알았죠? 오른쪽으로 가보자. 신호와 정보. 빨리 끝나면 시계 줄게. 인간을 둘러싼 자연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정보라고 한다. 여러분 이미 뇌에는 수많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사과. 사과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뇌에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사과, 초록색 사과가 있고 붉은색 사과가 있어. 여러분 누가 더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붉은색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이죠. 이거는 붉은색을 보면은 충분히 익었다라는 거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머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 자, 인간은 가시광선을 구분합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보라색을 구분해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는 어때요? 구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호랑이 알죠? 호랑이. 우리가 봤을 때 호랑이 잘 보이죠? 다른 동물들이 봤을 때는 호랑이가 안 보입니다. 왜냐면 다른 동물들은 색깔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명암만 구분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동물들 입장에서는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나 풀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줄무늬야. 맞지? 풀도 이렇게 서 있죠. 호랑이 무늬도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걔네 입장에서 안 보이거든. 자, 동물은 가시광선을 못 봐. 동물은 가시광선을 못 봐. 그럼 종아나 아마 인간은 과일을 있잖아. 주로 먹으면서 처음에 버텼을 거야. 그래서 과일을 구분할 수 있던 인류는, 익은 걸 볼 수 있던 인류는 생존했고, 안 익은 건 독성이 있단 말이야. 알지? 그리고 동물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풀을 그냥 싹 먹거든. 알지? 그런 식으로 생존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 동물은 뭘 보냐면 자기장을 봐. 대박이지?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동물 입장에서 보여. 그래서 철새들이 날아가는 거는 진짜 지구 자기장 보고 이동한다. 알았지? 물고기가 자기 집 찾아가는 거 있지? 막 그 회귀하는 거, 그건 다 지구 자기장을 보고 가는 거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자기장을 보고, 인간은 자기장을 볼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자기장 못 보죠? 자기장 보고. 알았죠? 혹시 사람 중에 막 옆에 친구 기분 나쁘면, 옆에 친구가 막 화나 있어. 혹은 여자친구 화나 있어. 승현아 혹시 여자친구 화나 있는데 여자친구가 기분 나쁜 거 얼굴 표정 보기 전에 느끼는 사람. 잘 느끼는 사람 있잖아. 친구가 시험을 못 봐가지고 기분 나빠하는데 거기서 막 시험 못 봤니? 막 이러면 싸움 나잖아. 그렇지? 근데 뭔가 알잖아. 그 암묵적으로 친구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좀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 좀. 그렇지? 친구가 예를 들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친구가. 근데 막 이렇게 옆에서 놀리면 싸대기 올라올 수도 있어. 진짜 싸움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이 있지. 그 감각이 예전에 있었대.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냐면 그 옆에 친구가 뿜어내는 파동이 느껴지는 거야. 파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살기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맞을 것 같은 느낌. 시험 못 봤는데 부모님이 날 쳐다보는데 내가 한마디 더 하면 잔소리를 더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예전에 파동을 많이 느꼈대. 그래서 벌레 같은 곤충 같은 애들은 파동을 잘 느껴가지고 눈은 안 보이는데 파동을 느껴서 옆에 누가 다가오면 그 바람의 파동이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오거든. 그러면 포식자가 나한테 오는 것이 느껴져. 그럼 어떻게 돼? 도망가야지. 그래서 인간은 그 파동을 접하던 기관들이 쇠퇴가지고 사라졌고 동물들은 아직도 남아있어. 알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신호야.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미 학습되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로봇을 개발하다 보면 다시 아마 바이오로 넘어갈 거야. 인간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참고로 카메라는 인간의 눈을 구현한 거야. 카메라는. 하지만 인간의 눈을 100% 구현할 수 없어. 자, 계속 봐볼까? 자연의 신호를, 정보 봐보자.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서 만든 유의미한 형태. 신호와 정보, 자연에서 발생한 다양한 신호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태양의 에너지가 비스 형태로 지구에 도달한 뒤 물체에 반사되어 눈에 도달하고 물체에 대한 시각 정보가 생성된다. 지구 내부에 발생하는 지진파 측정. 그러면 이제 지구 내부의 지진파를 보면은, 그러니까 내핵, 외핵,
그 다음에 멘틀, 그지? 그 다음에 지표가 있잖아. 이제 피파라고 하는 애는 관통에서 가버리거든, 피파. 그리고 S파는 이제 얘가 가다가 튕겨 나가버려. S파가. 예, 보니까 이게 액체에서는 S파가 잘 못 가고 P파는 액체를 통과해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지구 안에 왜 이건 액체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야. 오케이? 이런 걸로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어.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적외선으로 감지한다. 만약에 우리가 체온을 있잖아. 체온을 온도계 없이 재려면 사람한테 이렇게 피를 나게 한 다음에 그거로 온도를 재야 되거든. 온도 잴 때마다 죽겠지. 네. 그리고 엑스레이가 만들어진 이유도 내가 안에 친구가 다쳤는지 알고 싶고 뼈가 부러진지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에 갔어. 선생님 저 팔 부러진 것 같아요. 팔을 잘라서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죽어요, 말이죠. 죽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파동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미리 정보를 가져오는 거야. 자, 센서 봅시다. 자연계의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이게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정확한 수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날로그 신호고 이렇게 얼음 잡아버린 것들 있지. 정보를 지워버린 거. 여기까지 말고 지워버렸잖아. 얘는 여기까지 말고 지워버렸잖아.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디지털 정보라고 해요. 디지털. 정확한 모든 정보는 소수점까지 다 있는 게 아날로그 정보고 이걸 어림잡아서 끊어서 버려버리는 게 디지털 정보야. 알았지? 자, 그럼 얘 봐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숫자를 보게 되지.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주 작은 것도 다 보는 거잖아. 자, 이랬을 때 이걸 분해능이 높다라고. 세세하게 볼수록 분해능이 높고, 그러면 아날로그 정보를 다 알면 분해능이 엄청 높은 거야. 그러면 아날로그 정보 양이 훨씬 많아. 디지털보다. 알았지? 그러면 용량은 어떻게 될까? 분해능이 높을수록 정보 용량은 커져. 알았지? 잘 적어줘, 얘들아. 잘 적어줘. 다 적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다 적지 말고 요것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분해능이 높을수록 정보 용량이 커져. 그러면 인간은 아날로그 정보를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인간의 신체 기관은 완전 많이 발달돼 있어, 진짜. 기계가 그걸 못 따라와, 사실. 자,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신호를 측정할 건데 지금 보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완전 연속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가 끊어져 안 끊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가 안 끊어지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 정보라고 불러. 연속값이라고 불러. 연속값. 근데 디지털은 여기서 끊겨버렸지.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는 우리가 불연속 값이라고 불러. 값이 끊겨버려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건 연속값 아날로그 신호고. 그럼 이제 그걸 끊어. 어림잡아서. 그게 디지털 정보야. 자, 센서의 종류. 센서의 종류 이제 광센서. 광센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다 외워야 돼, 여러분. 금속이 있어. 빛을 쏴줘. 밖에 관찰자가 있어. 그러면 금속을 봤을 때 반짝반짝거리잖아. 그렇지? 반짝반짝거리는 이유 뭐 때문이냐면 여기에 전자가 나오니까 반짝반짝거리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빛이 1칸델라 발생하는데 전자가 10개 반짝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2칸델라 빛이 들어오면
전자가 20개가 관측이 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50개 관측된다면 빛은 몇 칸델라 들어온 거야? 그러면? 맞았어. 5칸델라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해서 전자를 가지고 칸델라로 양을 추론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 친구는 연속 전보인데 얘는 왜 불연속 전보냐면 만약에 1.5칸델라가 들어온 거야. 빛이 딱 한 개라는 개념이 없잖아. 예를 들어 한 1.54칸델라가 들어오면 1.54칸델라가 들어오면 그러면 한 개의 절반이니까 전자가 한 개에 나갈 수는 없잖아. 쪼개져서 나갈 수는 없으니 이게 한 개만 10개만 나가게 돼. 10개. 15개가 되네. 그러면 15.4개는 나갈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15개만 관측돼. 그래서 0.4가 날아가 버렸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연속이었는데 얘는 불연속이 돼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됐지? 자, 이게 광 센서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센서. 화학 센서는 자 여기가 이제 화합물이 붙어 4개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를 보내줬어. 전기. 그러면 화합물이 전기를 조금씩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0.4A가 0.4V가 소모돼 버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입자가 8개 붙으면 몇 볼트가 소모돼? 0.8V가 소모돼 버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독극물 있지. 독극물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내가 이제 센서를 있잖아. 센서를 달아놨어. 근데 이쪽으로 전압 소모를 봤더니 0.5V 소모가 관측이 되면 주변에 입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몇 개 붙어 있어? 5개 붙어 있겠지. 그래서 전압 변화를 측정하면 몇 개 화합물이 붙었는지 알 수 있어. 이게 음주단속기의 특징이야. 알았지? 아버지 어머님이 만약에 혹시 이제 술을 먹었어. 불면은 처음에는 없으면은 전압 변화가 없다가 몇 개 막 달라붙으면은 이제 전압 변화가 생겨. 그래서 술을 안 드시고 바카스 같은 걸 드시고 불어도 나올 때가 있어. 알았지? 걔는 화합물이 붙은지만 확인하다 보니까. 알았지? 이게 화학 센서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핸드폰 안에 쇳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힘을 주면은 관성 때문에 얘가 원래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로 밀려나. 알았지? 그럼 여기가 각도가 나오지. 그러면 힘을 크게 하면은 각도가 어떻게 돼? 커지지. 이걸 활용하면 이제 힘의 크기를 잴 수 있거든. 그래서 게임 중에 막 흔들어서 하는 게임들 있지. 그렇지. 그리고 얘 돌리면은 화면 돌아가는 거. 다 그것도 이거랑 관련이 있어. 이제 이 핸드폰을 돌려주면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 길이 변화가 있을 거니까. 알았지? 이게 가속도 센서, 힘 센서야. 힘 센서랑 가속도 센서는 거의 똑같아. 자, 그리고 또 뭐 있지? 압력 센서. 압력 센서 어떻게 되냐면 압력 센서는 이렇게 금속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어. 이제 압력을 주면 이 금속이 찌그러지잖아. 힘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찌그러지지. 그러면은 전자 청력이 증가해. 왜냐면 전자가 서로 가까워졌으니까. 그지? 전자 청력이 증가하면 전자 이동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힘을 1뉴턴 줬을 때 전자가 한 개 이동해. 맞지? 힘을 2뉴턴 주니까 전자가 2개 이동해. 그러면 전자가 15개가 이동하게 되면
15N을 준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잴 수 있어. 혹은 힘을 잴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누구지? 음향. 자, 음향 센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자기구를 이용하는데 음성을 수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자석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 알았지? 음파가 들어오면 승현아 일어나야 돼. 음파가 들어오면은 야, 이게 덥지? 그렇지 않아? 음파가 들어오면 얘가 흔들리거든. 그래서 얘를 중심점으로 두면은 중심점으로 음파가 들어오면은 얘가 흔들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음파가 들어오면 흔들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전자기유도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쇠 옆에 자석이 움직이면 전자기유도 일어났잖아. 그럼 전자기유도도 얘가 한 번 흔들리면 저기도 한 번 흔들려. 또 한 번 흔들리면 또 한 번 흔들려. 알았지?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진동수름이라거든. 진동수.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도의 진동수가 뭐 20번 진동한 거다. 레가 뭐 40번 진동한 거다. 40번 진동한 거다. 뭐 미는 60번 진동한 거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진동수가 20번이면 전류의 진동수도 20번으로 나와서 음파의 음이 전류에 그대로 저장되게 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발생할 때는 이게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연속적으로 변해.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지는데 아날로그는 저장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린 값으로 너 이렇게 저장, 너 이렇게 저장, 너 이렇게 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해. 그게 여러분 13쪽에 있는 디지털 신호가 그 의미야.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온도 센서는 금속에 이거 정리 좀 해줘야 돼 얘들아. 정리 좀 해줘라. 잘해줘. 몇 분이냐? 49분. 빨리 써줘 얘들아. 빨리 끝내자. 이거 오른쪽 안 적은 사람. 저요. 잘해보자. 커피를 안 먹을 수 없지. 커피를 안 먹을 수 없어. 학원 그렇게 안 춥지. 네. 그렇지? 다행히. 할만해. 힘들지? 힘들어.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센서 해보자. 온도 센서. 온도 센서가 압력 센서랑 좀 비슷해. 자, 온도 센서는 이제 금속판에 열을 가하면 여기 전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 운동성이 증가하거든. 전자 운동성이 증가하면 전자가 이동한단 말이지. 그러면 전자 이동이 발생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도씨의 전자가 20개 이동하면 21도씨에는 전자가 21개 이동하네. 그러면 30도씨에서는 전자가 31개 이동해. 그래서 전자가 40개 이동했다면 온도가 40도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았죠? 이게 온도 센서예요. 다 설명했고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 발생한 아날로그 신호는 센서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돼 가지고 인류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저장과 분석이 쉽다. 왜냐면 아까 했잖아. 아날로그 신호가 엄청 소수점이 많은데 디지털로 바꿔버린 소수점을 다 버려버리니까. 자, 그래서 저장이 쉽고 자, 그리고 분석도 쉽고 전송하기도 쉽고 손상이 적어. 왜냐면 숫자로 밑에 버려놨으니까. 그렇지? 야, 내 몸무게는 67점 얼마 하면은 못 외우겠지. 자, 그래서 디지털 정보 활용 보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과학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현대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 은행, 금융, 운송, 교통, 의료, 에너지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IoT 봐보자. IoT는 이제 IoT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 날 봐봐. 에어컨 히터 끌 거야. 이게 IoT가 아니야. 이건 IoT가 아니고 스마트 기기로 여기 있는 에어컨을 스마트 기기로 오프라인 물건을 작동시키면 그게 IoT야.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으로 내가 에어컨을 키면은 그건 IoT. 그렇지? 미안하다. 빨리 끝내려. 그리고 집에서 엘베를 관리하면 그건 IoT. 자, 숙제로 17초까지 해와. 17초까지.